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올해 4월을 대비해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다면 올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정부의 보유세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장만하러 저희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는 알짜 정보 퍼레이드로 꾸려집니다. 한 해 양식을 잘 모아봐야죠. 이분과 함께요.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 투자 관련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로 가능한데요. 번호는 02-2077-6358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점검해보는 주간 부동산 탑픽 코너입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전해주신다고 해요.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화면에 보시면 2017년 12월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작년 12월이냐? 왜 그러냐면 11월, 12월, 물론 작년 한 해에 수많은 규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결과적으로 연말이면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고요. 자, 이제 본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볼까요? 전국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전국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종합, 즉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연립주택 같은 경우 상승률이 거의 유사하네요. 얼핏 본다면은 만약에 투자금 대비라고 한다면은 그 효용성이 오히려 연립주택에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주택종합이 0.59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이끄는 것은 서울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 볼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0.84, 연립주택은 0.24 이렇게 씁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파트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금 대비 효용성을 보자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전세 안고 투자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2억 내외가 되죠. 많게는 뭐 10억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 다음에 0.84 수익률이 과연 높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밑에서 분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0.84가 이렇게 나눠지고, 즉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나눠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파트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쪽으로 좀 많이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수도권을 볼까요? 수도권도 또한 서울이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을 다 서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 같은 경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금 대비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2, 3억 이상의 고액 투자자들은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번엔 전세가 좀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서울 전세 같은 전국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주택종합, 아파트가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번에 서울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는 다 상승률이 플러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거의 70% 이상을 상회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소액 투자가 아니죠. 특히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전세가인데, 여기서 보신다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대비 낮은 전세가인데 그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아파트 비해서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의 전세가가 높다 보니 이렇게 지금 분산적으로 임차인들께서 나눠지고 있는 현상이 보여짐을 표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매매가 상승률에서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별표를 치웠죠. 자, 이번에는 연립주택에다가 별표를 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연립주택이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다면은 두 가지의 공통점에서 별표가 치인 바로 연립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빨간 글씨 잘 보셨죠? 서울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서울 지역 두 곳을 엄선해 봤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봅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선 걸어서 5분, 5호선 방화역에선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6층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죠.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2억 4,5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70만 원인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해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2,400만 원, 월세 시 9,9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황금 노선이죠. 9호선 라인에 집중하라라는 명언처럼 이 신방화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지역권 개발 호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 건물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방화동, 즉 마곡지구 인근의 물건입니다. 제가 좀 별표 표시를 할까요? 이 건물의 특징을 일단 좀 큰 지도로 본다면, 자, 좌측에 김포공항 있지 않습니까? 이 김포공항과 바로 이 마곡지구의 중심에 지금 위치해 있죠. 여러분들 지도로 직접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변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대중교통이요. 9호선 신방화역의 바로 남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선 방화역이 또 북측에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 9호선 신방화역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또 인근 좀 시설을 좀 말씀드릴게요. 김포공항에는 김포공항 롯데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측을 볼까요? 강서 NC백화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김포 현대 아울렛이 바로 이렇게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있죠. 제가 여기 차량으로 한번 이동해 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차는 막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리가 한 7, 8분 정도밖에 차량으로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근거리에 있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좀 공원 같은 걸 좀 확인해 볼게요. 자연환경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위에 있는데 이 위에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자, 좌측에 개화선부터 시작을 해서 서남물 재생생태공원이 현재 공사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강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한강공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마곡 보타닉공원까지 이뤄지는 바로 녹색띠, 바로 이 북쪽이 병풍으로 녹색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본 건물이 위치해 있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포공항과 마곡지구의 정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상업시설이 또 잘 갖춰져 있으며, 더불어서 지하철역은 아주 인근에 위치해 있고, 마지막 자연환경이 북쪽으로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의 웬만한 건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좀 복잡하죠? 제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운데 보이시는 게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예요. 우리가 흔히 지구 하면은 뭐 공장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첨단 연구단지입니다. 첨단 연구단지, 굴뚝 하나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일단 사업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곡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건물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예상 조감도가 이렇게 있고요. 참조하시는 이제 조감도입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마곡지구라고 아주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계속 개발해 간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직접적으로 본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겠어요?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전세가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갭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도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마곡지구에는 수많은 단지들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측에 보이시죠? LG가 있습니다. LG가 현재 1차 입주를 했는데 너무나 많아서 올해까지 2018년 1차 입주가 이어지면서 2차 입주가 또 올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롯데, 그 다음에 코오롱, 등등의 대기업들이 기업 본사로서 건물 자체적으로 지어서 들어옵니다.
대기업만 이 정도인데 협력사까지 생각한다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마곡지구는 서울의 반쪽을 나눠서 왼쪽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마곡지구 안에 이렇게 마곡 2대 병원이 현재 열심히 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 스타필드 즉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가 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한 어떤 호재의 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호재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마찬가지로 제가 건물의 위치에서 동그라미 해놨죠. 제가 별표를 좀 칠게요. 이 건물의 위치에 우측은 제가 마곡지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단 남쪽에는 이렇게 방화 뉴타운 즉 방화 재개발 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예정으로 있고요. 마곡지구 때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했죠. 가격이 오를 예정이고 또한 전세가도 오를 예정이다. 근데 이렇게 또 재개발 뉴타운이 바로 밑에서 또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평가액이 상승되고 추후에는 시세 차익도 예상이 되죠. 그럼 이제 더블 호재가 또 여기에 건물에 영향을 미칠 그렇게 예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진행 예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까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신다면 좋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 같으면 요새였을까요?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한 마곡지구 기업들의 입주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에 열려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 특징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참조하시는 조감도인데 뭐 조감도는 두 동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뒤에 하얀 계획이 뭐냐?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뭐 전체를 다 임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방화동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마곡지구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스타벅스가 아무 곳에나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1, 2층으로 다 들어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에 바로 이렇게 바로 건물 인근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다면 저 멀리까지 상권에 대한 리서치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택이니까 상권 리서치는 할 필요가 없지만 유동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많다. 그거는 주택가의 상승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다.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타입입니다. 다른 타입의 제가 내부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우측에 아까 말했던 허용 건물, 스타벅스 실제 건물입니다. 예,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을 들으시면서 분양률이 더 높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 본 주택 가격이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 또 입주한 분도 계시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 또한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색 톤이라 세련되게 내 집 꾸미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포인트 궁금하고요. 가격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투자 포인트.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곳의 대형공원 및 강서구 최고이상권. 네 곳의 대형공원은 뭐라고 했죠? 본 사업지의 북쪽으로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는 개화산과 한강공원, 서나물 재생생태공원, 그 다음에 마곡지구 안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녹지, 모든 게 다 연결되는 바로 그런 녹지띠 바로 아래에 본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수요가 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상권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처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녹지축을 또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도에서도 보셨고요. 마곡지구랑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곡지구가 점점점 개발될수록 집가 상승에 주변에도 미치면서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수혜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방화 뉴타운 재개발.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남측에는 방화 뉴타운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생활환경 우수해지는 거는 당연한데 그거에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액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신방화 뉴타운이 생기면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또한 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분양가 2억 6,900만 원입니다. 3룸에 욕실 2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 예상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월세 같은 경우는 화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실제 투자 금액 2,4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이 안 되는 9,900만 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연령별로도 선호할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이어서 스피드를 높여서 다음 알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선 걸어서 7분, 9호선 등촌역에선 걸어서 9분 거리입니다. 2018년 1월이 준공 예정이고 8층 가운데 8층에 위치해 있네요.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00만 원으로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8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인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1억 1,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더블 역세권의 매력을 가진 다세대 주택인데요. 원장님, 이것 말고도 어떤 매력 더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볼까요? 좌측에 마곡지구, 아까 첫 번째 방화동 물건도 마곡지구 옆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마곡지구 바로 옆은 아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남측에는 5호선 목동역이 있고 북측에는 9호선 등촌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곡지구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 5호선과 9호선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 바로 여의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 세카 이 물건을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북측으로는 가양대교, 바로 가양대교로도 넘어가지만 지금 월드컵대교가 또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욱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여의도, 그 다음에 이 상암지구의 임차 수요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목동이 뭐겠습니까? 학군이 베이스가 된 곳 아니겠습니까? 강남 외의 목동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목동은 이제 학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변에 제가 이렇게 좀 그려놨지만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업지, 본 사업지에 이렇게 지금 접해 있습니다. 또 이용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자나 임차인들께서는 본 세대를 또 활용하시면은 또 유용하실 것 같고요. 뿐만 아닙니다. 본 사업지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 이유가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매매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 시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투자하시면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투자하는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까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뭔가 또 많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목동 재건축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연도에 시작이 됩니다. 자, 보면은 목동 재건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건물의 위치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방화동도 방화 뉴타운이 굉장히 인근에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본 건물도 재건축 단지와 굉장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 상승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예상조감도가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예상조감도인데 1단지부터 쭉 해서 10몇 단지까지 가죠. 14단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죠. 본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근거리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근거리일수록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죠.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학교가 이사 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 건물은 신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고요. 학군 수요가 본 건물로 또 집중하게 된다. 그럼 네. 전세가가 높아간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 특징 함께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조감도처럼 두 동입니다. 두 동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게 현재 실제의 내부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방 쪽에 창이 있네요. 창이 있었고 아까 우측에 보시면 그 김치냉장고가 있었죠. 한 번 더 볼까요? 김치냉장고가 있었어요. 스탠드형. 다 옵션이 기본 옵션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쪽으로 직접 자가 차량 램프로 타고 내려와서 각 주차도 하고 물론 1층에도 주차가 돼요. 근데 지하도 자가 주차를 해서 각 동별로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갑니다. 제 두 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차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또 세입자분들이나 실거주자분들 많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요즘 주차는 아니니까. 이 점이 또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투자 포인트 딱 3개만 짚어서 알려주시고요. 가격도 궁금합니다. 네, 연속으로 말씀드릴게요. 목동 학군우수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 바로 한가운데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의도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상암지구 임차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목동 재건축 올해부터 이제 진행 예정인데 가격이 상승되면 본 건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이렇게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양가 3억 800만 원입니다. 전세 이상가
2억 8천만 원, 보증금 5천에 9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 대출이 이 정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8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8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알짜 정보 2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황승혁 원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